안녕하세요. 대전 장대중학교 미술교사 임수진입니다. 저는 질문하는 동화책이라는 수업 주제로 AI와 미술 수업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업은 기술과 인간의 공존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 말까지 매주 1차시씩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가장 처음에 3가지 질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글쓰기, 그림 그리기와 같은 창의적인 영역도 대체하는 이 시대에 미술 수업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자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포용성과 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결국 AI와 미술 수업이 협업으로 공존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며 또 소통과 협력으로 수업의 즐거움과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요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의 차시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수업은 탐색, 실행, 확장, 의미와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성을 했는데요. 탐색 단계에서는 질문을 끌어낼 수 있는 이미지를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 단계였습니다. 대페이지만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적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AI와 미술 수업의 협업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인이 만든 초현실적 이미지를 디지털 이미지로 생성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확장 단계에서는 소통과 주도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는 과정으로 디지털 이미지에 상상 질문과 이야기 덧붙이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미화 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주도적 참여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또 이야기 공유, 경청, 소감문 작성이 진행되었습니다. 단계별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색 단계인 1차시에서 4차시에는 대페이지망을 활용했는데요. 대페이지망을 굳이 활용했던 이유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답이 없고 누구나 다양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사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물을 낯설게 보기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1단계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대페이지망 기법을 알아보고 또 종류를 소개했습니다. 2에서 4차 시에는 직접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물을 하나 골라 대페이지망 기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용시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학생들의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왼쪽의 2가지는 크기 변화의 기법을 사용했고요. 오른쪽의 2개는 붓과 여인의 뒷모습, 손과 연필 이렇게 합성의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실행 단계인 5에서 6차 시에서는 본인들이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이제 AI를 활용해서 디지털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AI와 미술 수업의 협업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과정이었는데요. 5차 시에는 이미지 생성형 AI 사이트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을 먼저 작성했습니다. 이미지 설명하는 글 작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미지 생성형 AI들이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넣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했고요. 또한 그 사이트들이 영어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설명한 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5차 시에 거쳤습니다. 6차 시에는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수업에 사용했던 사이트는 렉시카와 캣버드 AI였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고 프롬프트를 수정해 가면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들을 얻었습니다.
또는 본인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낮게 만들어준 그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아이디어 스케치와 가장 비슷한 또는 조금 더 낮게 제작된 것들을 패들렛에 게시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완성된 아이디어 스케치와 프롬프트를 작성했던 글 그리고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을 반별로 패들렛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잠깐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단계인 7, 8단계에서는 7, 8차시에서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생성해 보는 것에서 수업을 그치지 않고 그 이미지의 상상 질문과 상상 질문 만들기와 이야기 덧붙이기 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7차시에는 동화책에 들어갈 이미지를 선정하고 상상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선정 기준은 학생들이 질문거리가 가장 많은 그림, 즉 궁금한 그림들을 선정하도록 했고요. 8개의 이미지를 패들렛에 올려서 한 사람이 3가지씩 질문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이때 질문을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을 2가지 제시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배경, 그리고 사물, 사람에 집중해서 질문을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면에 보이지 않는 이 장면 전에 또는 그 후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 그림 아래에 질문을 하고 질문에 좋아요를 누르는 과정입니다. (8차시에는) 전차시에 선택된 8개의 이미지와 질문으로 이루어진 활동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 마주보고 앉은 친구와 짝을 이루어서 상상 질문에 답하고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구성된 이야기에 추가 질문을 2개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답을 할 때도 배경, 인물, 사물 또는 동물에 집중하여 답을 하도록 했고요.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이게 8차시 활동지의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요. 질문과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한 질문으로 벤치는 공원에서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났을까? 라는 상상 질문이 꼽혔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는 공원에서 하루 종일 지나가다가 쉬는 사람부터 놀러 온 사람, 산책하러 온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엔 어떤 남자가 보였다. 그 남자는 하루 종일 앉아있다 갔다. 그 남자는 되게 슬퍼 보였다. 한참 울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2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 남자는 왜 울었을까? 그 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그 후에 그 남자는 왜 울었을까에 대한 답으로 그 남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마지막을 보고 왔다. 그는 가장 친하고 자신에게 기둥이 돼주는 친구의 마지막을 보고 좌절하는 거였다. 그 후의 이야기는 그 남자는 매일 와서 슬퍼하다 자신이 친구의 목까지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사는 인생을 시작한다. 이렇게 1학년 친구들이 아주 그림 하나를 가지고 짧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9차시에는 짝과 함께 완성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반 친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짝의 이야기를 추천해서 학급 모든 친구들과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짝에게 완성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스러웠던 바퀴에 안착을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에 어떤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그 아기새를 치료해줬고, 그리고 나서 아기새가 있었던 바퀴 쪽에 다시 데려다 줬어. 그 엄마 새는 아기새.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는 소감문 작성으로 기술과 인간의 협업 가능성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창작하면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 과정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의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결과물로 제작된 종이 동화책 표지와 디지털 동화책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고 그 나무들 가운데 나무보다도 커다란 버섯이 있다.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챙이 큰 모자를 쓴 사람이 그 커다란 버섯을 도끼로 나무 베듯이 베고 있다. 하늘은 맑고 화창하다. 거인은 버섯을 심고 왜 사라졌을까? 이렇게 총 9차시의 수업을 마쳤고 아이들의 소감을 2가지 정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현이라는 학생은 내가 그림을 그린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글로만 썼는데 나의 스케치와 비슷하게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AI가 이 정도로 잘 묘사해주는 것이 신기했다. 내가 그림을 그린 것과 비슷하게는 나왔지만 합성이 AI로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바꿔서 한 것이 어려웠다 라는 소감이 있었고요.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만들고 질문하는 게 재미있었다. 특히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또 친구와 내가 같은 그림을 봤지만 이야기가 다 달라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라는 소감을 주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AI와 인간의 협업 가능성과 질문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페이지망을 활용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질문을 만들고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발산적 사고와 포용성,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질문하는 동화책의 수업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수업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첫 번째로 한 장 한 장이 다른 이야기로 또는 한 권을 묶어서 이야기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짝활동으로 이루어졌지만 학급 또는 모둠 협동학습으로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담긴 개인의 감정이나 무의식, 살아온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했지만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가 담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엿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작성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그림책을 제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로 만든 완성 작품을 앞에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림을 읽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들이 작성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제가 더빙을 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읽듯이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읽는 그림으로 읽는 동화책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언 드리면서 저의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